안녕하세요. 한국사는 조나단 쌤입니다. 106년 전에 세상을 뒤흔드는 뜨거운 외침이 있었죠. 어둠을 가리며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바로 3.1운동이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벌어진 민족운동 중에 가장 구심점이 되는 3.1운동에 대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있게 한 3.1운동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니까 저번에는 그냥 선생님이 봐줬어요. 오늘은 진짜 강의하다가 조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시간을 좀 끝까지 풀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자냐? 벌써 자는 거 아니지? 미안해요. 선생님 한번 쭉 달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3.1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경, 그 다음에 당시에 국내 사정, 또 국외 사정을 좀 알면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됐으며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3.1절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알고 있듯이 1905년 이게 뭐가 있었죠? 여기 을사늑약이 있었죠. 늑, 왜 늑일까요? 학생? 왜 늑이에요? 왜 늑이에요? 늑이 왜 늑이냐면 그냥 조약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조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늑인 이유가 늑이라는 게 말과 소의 머리에 이제 씌우던 굴레라는 의미예요. 억지로 맺은 거죠. 뜻하지 않게 억지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늑이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오적들이 있죠.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그 다음에 그 5년 뒤에 1910년에 정술국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아예 모든 것이 넘어간 때죠. 국권이 상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나누는 게 30년대 좀 넘어서 이제 민족 맞사 정책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눌 때 일단 1910년대 무당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 통치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글씨가 어쩌다고? 나가다.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됐을까? 중간에 어마어마한 운동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3.1운동. 3.1운동 계기로 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해서는 안 통하네? 다르게 좀 바꿔볼까? 했던 게 문화통치로, 무단에서 문화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상황을 좀 알려면 국내 사정도 중요하지만 국외 사정도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1차 월드 워. 선생님이 영어에 좀 많이 약해요. 학생들이 좀 이걸 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14년부터 1918년에 전쟁이 이제 끝나는데 이 전쟁 끝나고 승전국 그리고 패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패전국이 이제 그때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헝가리가 있었고요. 승전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 외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일본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때 미국의 이제 윌슨 대통령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민족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운명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가 그 키를 가져라. 이 뜻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뜻은 또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승전국의 식민지배 얘기한 게 아니고 패전국의 식민지배를 얘기한 거예요. 진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이게 기회다. 너희의 운명을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게 민족 자유주의라서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패전국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면 희망이 없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에게 아니래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키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 희망을 멀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28 독립선언이죠. 28 독립선언. 이 입학 독립선언은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적의 심장부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 같은 학생들 그리고 지금 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학생들 특히 당신 아침에 일어나서 릴스 보고 자기 전에 릴스 보고 그러니까 릴스에 찌들어서 사는 저의 인생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깨어서 이 입학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대단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냐? 응?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입학 독립선언이 그 당시에 어쨌든 여러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일본에서는 뭐 커지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그 중간에 여기가 이 국내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독립운동가분이 이제 김마리아님이세요. 자기가 입었던 그 어떤 기모노에서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죠. 들어온 뒤에 독립 운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국내에서 이 준비를 하는데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던 날이 3월 3일 이야기가 됐었는데 고종이 그때 이제 승하를 합니다. 왕의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에 만세 운동을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3월 1일 날로 하는 게 어떠냐? 3월 1일 날은 또 일요일이었어요. 이때 안 되었고 결국 이제 3월 1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 모입니다. 탁구공원에서 이제 다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 더 이게 크게 될 수도 있겠다. 폭력투쟁으로 되는 거를 이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그래서 탁구공원으로 가지 않고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서 낭독하고 이제 대하독립만세 이제 3창을 했죠.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로 스스로 일제에 알리고 체포가 됩니다. 민족대표 33인은 진짜 그 말대로 민족대표 33인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있어서는 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 모였는데 지도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 핸드 체험학습 같은 것도 다들 모였는데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선생님 오시는 거야? 뭔가 딱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떡하지 할 때 탁공원에서 기다리던 학생 대표단은 이제 팔각정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죠. 이후에 이제 이 태극기와 선언서를 시 군중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이 이제 좀 퍼지니까 원래는 이제 서울 그쪽에서 이제 쭉 퍼졌는데 일제가 학생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휴교를 때려야겠다. 휴교 때린다는 건 좀 아닌 거죠. 휴교령을 내립니다. 다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어느 사람은 뭐 다시 평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광주로 가고 왜냐면 저 같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교야 하면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갈 수밖에 없죠. 천천히. 갑자기 학교 가지 마 하면 저 같은 학생들은 휴교네? 그럼 난 본가로 가야지 하고 광주로 갈 거 아닙니까? 광주에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걸 또 퍼뜨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3.1운동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군들은 이제 진압 과정에서 이 현명경찰들 칼로 찌르고 어쨌든 총을 쏘게 되고 폭력을 휘두름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3.1운동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유관순 열사. 특히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와서 이제 만세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뭐 일제 폭력으로 눈앞에서 이제 부모님이 죽는 거를 또 목격을 했죠. 사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가족도 그렇고 자기랑 같이 이거 나갔던 친구들도 그렇고 뭐 잡혀가는 것도 보고 본인도 잡혀가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3월 1일 날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계속 가다 보면 이제 4월이 됐을 때 4월 초에 만세운동 최고조에 이제 달하니까 만세운동이 이제 계속 이제 심해지니까 일제는 자재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재단. 이게 뭐냐면 3.1운동을 자제시키자는 의도로 그냥 자재단을 만든 거예요. 진압단을 만든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상황이 됐던 거죠. 제 선생님이 조금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친일파. 이때에도 이 친일파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망언을 또 하고요. 또 만세운동을 뭐 제지하려고 경고문을 내기도 하고 또 훈령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뭔가 3.1운동에 참가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고 또 밀고 한 운동가들이 체포되면 고문하고도 투옥시켰던 정말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그런 상황들이 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죠. 이 3.1운동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 당시 인구가 지금은 우리가 뭐 5천만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 당시 조선 그때 이제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2천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이 넘게 나온 거예요.
학생들은 T예요? 놀랍지가 않아요? 2천만 중에서 200만이 나왔어요. 200만이.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전기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게 3.1운동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 퍼지게 됐던 거고요. 너나 나나 다 나오는 거예요. 박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스토리 자체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시험에 제일 많이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이 선생님이 뭐 깨야 할 뭐 이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3.1운동의 계기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3.1운동으로 뭐가 세워졌죠? 국내도 이제 뭐래서 뭐 한성 정부 시작해서 외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부들이 세워집니다. 그 정부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 가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로 모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임시정부 상해에 세워지죠. 이 대한임시정부가 세워짐에 있어서 독립운동에 대한 좀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활약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또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국내에도 그렇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을 지핀 거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3.1운동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이걸 또 찍게 됐고 3.1운동 자체가 단순한 어떤 시위가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한마음으로 독립을 외친 거대한 운동이었고 또 일제의 뭔가 그런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용기를 또 기억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 순국 선열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쉬는 날 아닙니다잉!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하단 선생님은 다음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